봄 기운이 가득한 3월 어느 날, 주말에 형을 만나기로 한 동생은 수차례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아무런 답장이 없자, 아이 형 집에 무슨 일 있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주말에 어디서 만날 거지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에이 짜증나. 동생은 형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형! 형서! 아무도 없어요? 형! 아이씨 이거 이상한데? 집에 무슨 일 있나? 동생은 불안한 마음에 인근 열쇠 수리점에 전화를 걸어 출장을 부탁했습니다. 거기 열쇠점이죠? 아파트 문을 좀 열어야겠어요. 이 집은 전화 가신 분 집이지라. 예. 저희 형 집인데요. 이틀 동안 전화를 안 받아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요. 민누의 전화를 받고 문을 열어주러 간 열쇠공은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서 씨름하더니 문을 열어주고 곧바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민누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집안은 온통 피투성이었는데 마루 바닥에는 말라붙은 빗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소파 위에는 누군가 막 옷을 갈아입기 위해 던져놓은 것 같은 남성의 옷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민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이 접수된 시간은 2015년 3월 15일 오후 7시였습니다. 시안시 가오린구 징위진 슈이안 화정 아파트 1동 1002호로 출동한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산발에 있는 혈흔 자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안방을 둘러봐도 작은 방을 둘러봐도 시신은 보이지 않았는데 시신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던 경찰은 살짝 열려있는 문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어보자 그곳은 두 사람이 들어갈까 말까한 아주 조그만 화장실이었는데 그 안에 적어도 2구 이상의 시신이 뒤엉킨 채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살인범이 이 집의 가족들을 살해했다면 거실에서 살해한 후 화장실로 끌고 들어와 토막낸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은 총 3구였는데 2구는 남성의 것으로 한 명은 아버지이고 또 다른 한 구는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여성의 시신은 사망한 남성의 아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아무 이유 없이 한 가족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단순 강도나 금품을 노린 범죄는 아닐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여성 관계나 아내의 남성 관계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남편이 즐겨했다는 동호회 명단을 입수해 동호인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그 날짜와 시간대에 정확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어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내의 지인들을 조사해 봤으나 그들의 알리바이도 별반 다를 게 없이 완벽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웃 주민들에게 그날 주민이 다른 사람을 목격한 적이 있거나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면 수사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신 게 정확히 3월 14일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그랬다니까. 14일 저녁이었어요. 그날 8시쯤인가? 나도 집안에 일이 있어서 살짝 예민해 있었거든.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요? 나 참 이거 이런 말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려. 무슨 일이신데요? 수사에 협조해 주시죠.
아이 글쎄, 우리 남편이 그 전날 술집에서 술을 처먹고 돌아왔는데 목젖 위에 빨간색 립스틱 자국을 하고 들어왔지 뭐야. 지가 용감한 형제야 뭐야. 그래서 내가 어떤 년하고 술 마시고 들어왔냐고 뒤통수를 때려버렸지. 그랬더니 다음날 저녁에 미안하다면서 이 싹싹 빌었던 기억이 나. 그게 이번 사건 수사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래서 말이지. 그날 저녁에 남편이 한참 싹싹 빌고 있는데 위층 1002호에서 한참 동안 쿵쾅거리더라고. 도끼로 뭐를 찍는 건지 사람을 잡는 건지는 몰라도 말이야. 이 사람 잡았습니다. 아이고머니나. 어디 보자. 3월 14일 저녁에 1002호에 살고 있는 전 가족이 몰살당했습니다. 경찰은 아주머니의 진술을 바탕으로 3월 14일 저녁 8시에 위층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시간대에 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입구 CCTV를 확인하던 경찰은 사건 당일 빨간 셔츠를 입은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찍힌 영상을 확보했는데, 그 남성은 10층에서 내려 1002호로 들어갔다가 약 2시간 30분이 지난 후에서야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3월 15일 저녁 10시, 한 여성이 시안시 펑청일로 막다른 골목에서 수상한 가방 2개를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가방 속에 들어있던 시신의 유전자를 검사해본 결과 난강 진촌 아파트에서 살해된 가족의 유전자와 일치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고 얼마 후 주런따샤 건물 현금 지급기에서 누군가 사망한 여인의 장식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인출기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해 돈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는 리프라는 30대 남성이었는데, 얼마 전 아파트 입구에서 발견된 빨간색 셔츠를 입은 사람과 신장이나 머리 형태가 일치하는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왜 사망한 여성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돈을 인출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곧바로 리프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리프를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전국에 현상 수배를 내렸습니다. 리프는 1990년생으로 중국 시안 장안구 웨이취시 주이지앙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만 졸업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재혼한다는 어머니를 따라 새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초등교육도 받지 못했던 그는 먹고 살기 위해 일용직이며 물건 나르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열심히 일해 제법 결혼할 만한 돈을 모았습니다. 청년 때부터 시작한 나이트클럽 경비원 일은 그의 인생의 활력소가 되었고 적성에도 잘 맞는 것 같아 22살이 될 때까지 경비원 일을 했습니다. 2014년 7월, 리프는 지인의 소개로 현재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 1년 만에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비교되는 삶이 싫었던 아내는 리프에게 불만이 많아졌는데, 자기 이제 애도 생기고 있으니까 담배도 끊고 지출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아니, 내 인생 낙이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면 나는 무슨 낙으로 살라는 거냐? 이제 아들이 커가면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솔직히 당신이 나이트클럽에서 경비에서 번 돈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이, 또 시작이네. 내가 집을 나가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요즘에 중국 청년 혼인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적당히 하고 살아야지 말이야. 아이, 짜증나. 자기야, 자기야. 2015년 초 결혼 전에는 그렇게 성격도 잘 맞고 사랑스럽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무섭고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되어버리자 집에 들어가는 횟수가 적어졌는데, 클럽 입구에서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던 리프는 야, 장원아, 오늘 뭐해? 네? 뭐 없는데? 그냥 신나게 흔들다가 들어가려고. 혹시 너네 집에 오빠 잘 방 있냐? 남는 방 있냐고. 왜? 와이프하고 싸웠어? 아이고, 그러게 말이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날 이후 리프는 장환의 집에 들어가 동거를 시작했고, 그녀에게는 아내에게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그녀의 집에서 쉬고 있던 그때, 장환의 핸드폰에서 메시지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차례 울리는 메시지 착신 소리에 자연스럽게 눈이 간 리프는 뭐야? 뭔데 이 시간에 문자를 보내고 난리야? 리프가 장환의 핸드폰을 집어들어 문자를 바라보며 이것도 뭐야? 수입 화장품 샀다고 자랑질하는 거야? 얼씨구, 명품 가방에? 리프는 장환의 친구 장메이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약올리기 위해 고가의 물건들을 샀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기분 나빴습니다. 누구 염장 지르는 거야? 뭐야? 누구는 직장 때려치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돈 많다고 자랑질하는 거야? 그때 여자친구 장환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자기야, 그 장샤오메가 그때 자기가 말한 그 친구야? 걔 남편이 돈이 그렇게 잘 번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살아. 또 명품 샀다고 사진 올렸지. 거봐. 돈도 잘 번다니까. 집까지 것들이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 짓거리야. 한참을 생각에 잠긴 리프는 안방에서 빨간색 셔츠를 갈아입으며 자기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리고 내 거 핸드폰이 고장나서 그러는데 자기 거 가지고 나간다. 알았어. 집 밖으로 나간 리프는 장원의 친구 장샤오미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핸드폰이 여자친구 것이라서 문자를 받는 장샤오미는 자신의 친구인 장환이 보낸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기집애, 또 명품 샀구나.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좋겠다, 얘. 혹시 클렌징 로션 있어? 사진 봤구나. 남편이 이번에 해외 출장 갔다 와서 명품백을 하나 사왔지 뭐야.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말이야. 문자를 보자 헛웃음이 나온 리프는 아주 지랄들 하고 있으시구만. 아이, 짜증나네. 그러니까 장환이가 이런 거 보고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냐고. 생활비도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래,
니들이 돈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클렌징 크림은 왜? 리프는 최대한 여자친구인 것처럼 답장을 하며 아니, 지금 쓰려니까 뚝 떨어지고 없지마야. 남자친구 보낼 테니까 2병만 팔아. 지집애, 좋은 건 알아가지고.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럼 남자친구한테 보내면 돼? 2015년 3월 14일 리프는 여자친구가 보낸 것처럼 하며 장샤오메이의 집에 도착했는데 저 실례합니다. 저 장환이가 보내서 왔는데요. 어머, 직접 오셨어? 퀵으로 보내도 되는데요. 퀴가 이씨. 자기야, 무슨 일이야? 리프는 장샤오메이를 쓰러뜨린 후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남편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집안에 있는 현금을 빼앗아가기 위해 안방을 뒤지던 리프는 어이가 없는 웃음을 내뱉으며 이게 뭐야? 1,800이야? 집안에 겨우 36,000원이는 거야? 옷장을 뒤지던 리프는 뭐야? 사진에 올린 명품백은 어딨어? 이거 명품은 하나도 없는데 사진에 올린 명품백하고 화장품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집안을 아무리 뒤져봐도 돈이 될 만한 것이 나오지 않자 화가 난 리프는 그녀의 지갑을 꺼내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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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비밀번호 몇 번이야?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리프는 그나마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아봤는데 그때 리프는 샤오메이가 올린 사진이 자신의 남편이 사준 고가의 명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뭐야? 그럼 이게 전부 다른 여자가 들고 있는 사진 갖다가 올린 거야? 순간 샤오메이 집에서 한몫 챙겨 달아나려 했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자 그저 웃음만 나왔는데 그나저나 저 시신들 어쩐다? 리프는 창고로 들어가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 들고 나와 화장실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쓰러져 있던 남편 2팔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아내도 끌고 화장실로 들어가 토막을 낸 후 여행용 가방에 담았습니다. 2015년 3월 14일 22시 리프는 인근 은행 ATM기에서 샤오메이의 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을 찾으려 했는데 뭐야? $50,000? 통장 잔액이 50,000원이라고? 리프는 믿어지지 않는 표정을 하며 현금 5만 원을 찾아 도망쳤습니다. (2015년 3월 19일) 시안시 공안국과 경찰은 용의자 리프를 검거하기 위해 수배 전단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은신처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6만 위안, 한화 약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3월 23일 오전 시안지 서구 바오지에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PC방 사장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신고자는 포스터에서 보았던 남성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PC방에서 날을 새고 게임을 하고 있다며 빨리 와달라고 신고했습니다. PC방 앞에 진을 치고 숨어있던 경찰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나온 리프를 검거했습니다. 조사실로 끌려온 리프는 지난 과거를 후회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2016년 6월 14일 시안법원은 리프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강도짓으로 빼앗은 돈은 4일간 PC방에서 숨어 지내며 도주 비용으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길리를 후원해 주시는 멤버십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길리였습니다.